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 첫 현안질인데 지금 강복 80주년에 우리가 AI G3 국가 도약 같은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역시 지난 12월 달에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또 저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고 해서 일부 그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탄핵 소추 과정에서 탄핵 소추 과정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기록문을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핵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탄핵 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이 급히 탄핵 소추 주요 쟁점에서 내란죄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내란죄는 탄핵 재판에서 사주에서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무원의 파면 행정결정 비슷한 것이어서 그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내란 수괴며 심지어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이며 국무위원을 내란 공범으로 보는 무리한 탄핵 소추문을 강제로 밀어붙이다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저희들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당초에 탄핵 소추에 포함시킨 대로 이 내란의 문제도 충분히 다뤄주길 바랍니다. 아마도 답변을 못하고 6개월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탄핵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것을 탄핵 소추의 대상의 범위에 넣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장관을 어찌저찌 했다, 세월호 때 임명을 경시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소리 때 전부 소추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단 하나 최서원인가 누굽니까?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그 여자 이익을 봐줬다. 이른바 경제공동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지켰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 탄핵 재판을 앞두고 우리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단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리 다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심지어 언론에서 내란 사기 탄핵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는 이유는 내란죄 수괴나 내란죄 공범으로 탄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굉장히 긴 법리 논쟁과 더구나 법치국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드러날 것이기입니다만 지금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는 이른바 내란 공포 정치가 횡행해 왔습니다. 계엄은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개혁신당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당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님들 다 함께 합의해서 190명 전원일치로 신속 해제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계엄이라든가 불법 계엄이나 또는 쿠데타에 더 이상 우리 군이 동원되지 않는다. 우리 군은 민주질서와 자유시장 경제에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교육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하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군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엄이 그런 쿠데타가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걸 확인해 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주가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환율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보다 가능한 예측 가능성 문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서 헌법과 법률을 고무줄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유리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또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모든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안 질의가 이제 12월 달 내내 있었던 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오늘 모처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올 1월 달, 2월 달에 이 불확실성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회와 함께 가장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한 2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AI 시대에 들어와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AI 기술이 이 글로벌 패권 시대에 선도로 나갈 수 있도록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일이 조금 눈에 안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어쨌든 가능하면 국가가 AI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주면 우리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AI의 기본적인 그 환경이 마련돼야 우리나라가 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거의 마지막이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국회와 더불어 여러 지금 우리 과방위 의원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AI 시대에 뒤처지느냐 않느냐 이것은 진짜 후대에 굉장히 크게 욕을 먹을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외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국가의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국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정되는 대로 해외도 순방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를 조속히 할 생각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취임하면은 우리 정부와의 과학기술 협력도 매우 중요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보관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은 지금 이미 거기에 관련된 과학기술 디지털 쪽에 책임자는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한미 간에 서로 글로벌 R&D를 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다시 재확인하고 또 사실은 더 진작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일들이 조속하게 일어나서 우리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런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 2017년 탄핵과 지금이 다른 점은 우리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호국신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의 경쟁력도 많이 약화되어 있고 지금 반도체 특별법도 추진 못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을 불허하던 TSMC가 이제 삼성을 이제 비웃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술력이 절실했던 우리 투자가 절실했던 미국, 일본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중국도 초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우리 국회과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초당적으로 당분간 탄핵 소추 기간 동안에 권력 과도기적인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공백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백은 우리 정부와 또 여야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국회가 지난번에 네, 반도체 특별법 특히 그 안에 이제 52시간 근무 문제는 상당히 연구 쪽에서는 굉장히 큰 족쇄가 됩니다. 이것은 출연전 포함해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과방위에서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는 산자위 소관이죠. 저 법안은. 예. 그 유상임 장관은 과방위가 뭘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AI 특별법 21대도 못하고 질질 끌었던 거 강력하게 저희가 밀어붙여서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디지털 포용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시민사회 반대도 많았지만 우리는 기술 발전을 국회가 발목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후속 입법을 하겠다고 통과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AI와 과기부는 대폭 밀어드렸는데 과방위가 뭘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네. 저희가 고려하려고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를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뭐 앞으로 사실 이 AI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어떤 후속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저러한 과학기술계, 디지털계에 정보통신계에 많은 어쨌든 규제 혁파라든가 후속 입법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저 너무 모호하고요. 1차관 소관인가요? 2차관 소관인가요? 예, 2차관 대답해 보세요. 뭘 더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급한 불도 꺼드렸고 예산도 AI 쪽은 거의 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계속 국회가 뭘 해달라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과방위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당 차원에서 따로 뭐 논의를 하는 거고요. 과방위가 뭘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신속하게. 정리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장관님께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실제 하다 보면 요즘에 느껴지는 부분들은 국회 우리 과방위가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변화에 대한 공론화 차원, 특히나 디지털 유산 이번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1월달에 있는 알뜰폰 대책에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로 했던 여러 가지들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뜰폰이야 저희가 그거 너무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확실하게 요거가 국회 몫이고 이걸 해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거 가져오세요. 네, 가져오시고요. 네, 네, 가져오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네. 좀 요약해서 말씀.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정부가 올스톱된 게 문제잖아요. 비상계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국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AI 강국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거 저희도 찾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 본질은 비켜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돼야죠. 예, 노정면 의원님 2분 드리세요. 지금 엄중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탄핵 심판이 걸려 있는 문제여서 우리 존경하는 최영도 의원님의 질의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우리 위원장님께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 중 내란 행위로 규정했던 것들이 상당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빠졌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냥 뭐 내란죄가 빠졌다 이런 모호한 표현 말고 우리가 탄핵 사유로 기재해서 의결했던 그 내란 행위들 구체적인 행위들이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뭘 뺐다는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 정확하게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헌재에서 내란행위 1, 2, 3, 4, 5를 헌재가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란죄는 그 내란 행위들을 내란죄인가 아닌가 따지는 거죠. 그런데 그 내란죄 해당 항목이 될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진 거 있습니까? 짧게 답하시죠. 예. 쟁점이 그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준비 그걸 기쳐서 본격적 변론길에 가면 어느 걸 쟁점을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내란죄는 쟁점을 삼지 않겠습니다고 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란죄를 다투게 되면 헌법재판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 모순 때문에 내란죄 항목을 쟁점으로 다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빼겠다고 한 거고 헌법재판소가 물어본 거죠. 이 내란죄를 진짜 다투시려고 합니까? 빼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쟁점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러면 탄핵 소추문 전체가 보십시오. 내란 수괴, 내란 공범 온통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에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저거 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그 뭐 다 헌법재판소에 다 잘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보시면 되고. 예,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의 핵심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5가지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왜 윤석열 측 변호인이 내란죄 여부를 다투자고 계속 주장하냐? 내란죄 여부를 다투어서
헌재 판결을 질질 법리적으로 끌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략 그거 틀렸다. 왜냐하면 다들 주장하시잖아요. 빨리 이 상황 불확실성을 끝내자고. 그럼 헌재 판결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끄는 게 잠깐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최영두 간사님 합리적이신데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이진숙 재판은 우리가 늦게 끌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헌재 가서 따지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김현 위원님, 네, 2분 드리세요. 이분 의사진행 발언을 안 쓴 거는 현안 질의를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영도 간사님이 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이게 기록으로 남겨지는 거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오늘 제가 앞서 얘기했죠. 김장겸 의원, 박정훈 의원, 박충건 의원, 이상희 의원, 최수진 의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9시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가담하고 있어요. 소위에도 오지 않고. 아니 아는데요. 제가 이게 어디가 계시냐고 얘기하는 거고 확인된 의원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안 계신 거는 회의에 왜 안 오시냐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아니 제가 일단 저기 최영두 간사님, 김영 간사님 다시 2분에서 시작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의사진행 발언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지금 가짜 뉴스를 다루는 부처입니다. 지금 가방이나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엄단해야 되는 과 아울러 저 항공 참사에 이어서 벌어지는 그 가짜 뉴스도 엄단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배경은 뭐냐면 이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히 방송이 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탄압을 받았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내란이다라고 12월까지는 쭉 얘기되다가 느닷없이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완전체는 아니지만 8명이 구성이 돼서 심리가 지금 속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일부 윤석열 측의 주장을 여당 의원들이 지금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청문회, 그러니까 계엄하에서 벌어졌던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윤석열 내란 수계의 방송장악을 위한 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제안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당 간사가 합의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